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박상희입니다. 네, 매도 먼저 만들겠다고 리더분들이 뒤에 주옥 같은 또 메시지가 있을 건데요. 저도 뒤에 잘 듣기 위해서 첫 번째 하기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나눠드릴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게 좀 느꼈던 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거, 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좀 제가 느끼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지금 이제 회계연도가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엊그저께 터진 것 같은데 벌써 2, 3년의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고, 회관연도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또 금세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업 속에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시작이 되면 또 금방 또 한 회계연도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다 누구나 한 해를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새로운 회계연도를 또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뭐 한 회계연도가 마무리될 때 또 이런 생각들을 또 정리해 보지만 매 순간 사업 속에서 이제 저의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또 사업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을 좀 떠올리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또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한 회계연도를 시작할 때 좋은 플랜을 세우고 많은 플랜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늘 굴곡이 있고 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업의 결과도 그렇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늘 그럴 때 사업이 잘 되거나 또는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가 더 많죠, 사실은. 그럴 때 늘 그냥 이기는 선택 쪽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구랑 막 논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나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 그리고 또 좀 귀찮고 하기 싫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해보는 거, 그리고 또 뭔가 좀 지치고 자신감이 없을 때 한 번 더 용기 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서 그거를 잘 해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그 이기는 선택을 통해서 그래도 사업을 그래도 꾸준히 성실하게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꼭 우리가 또 마음가짐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자세가 태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 많죠. 이게 조금 이제 나이를 아직은 뭐 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으로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상치 못한 사업의 변수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밖에 나가서 거절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도 늘 잘해보겠다 그리고 잘하고 싶다 그리고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선택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있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처음에 하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이 제 머릿속에 좀 사진 한 것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사업의 비전을 듣고 또 플랜을 보고 아,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내가 원했던 삶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들이 보였고요. 어쩌면 이걸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한다면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 어떤 그 마음가짐들 그리고 또 설레었던 거 자신은 없었지만 희망으로 그렇게 설레었던 그 순간이 제 머릿속에 한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초심 늘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고요. 뭔가 조금 잘 안 될 때는 항상 그 마음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면, 내가 생각했던 느낌,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 자리를 지켜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에서 가장 뭐 아까 조영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거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변할 폭은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기본이었고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미팅이죠. 미팅을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가서 사업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 잘 안 되지만 자신 없지만 거절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스템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들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발로 뛰어다녔던 그 경험만이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들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만이 제 사업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없이 그래도 이 자리까지 꾸준히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또 성장을 위한 더 큰 변화들이 요구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큰 변화들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마음들, 그리고 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야지만 그 변화가 도모되고, 그리고 또 성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오금성의 우리 가족 식구들,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들에게 정말 더 큰 변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 회계연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초심과 기본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잘 지켜내고 간다면 이 사업을 끝까지 롱런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할 거고요. 제 자신도 응원하고 여러분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사파이어 홍수연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미팅장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해서 보내드리게 됐고요. 사실 저는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슈퍼 면역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걸리게 되니까 역시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았던 7년 전에는 사실 정말 저희 약국이 너무 잘 됐었어요. 그래서 뭐 연 수입이 한 2, 3억 이상 될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너무 잘 나가는 약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전달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잘 안 들렸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하지만 두 가지의 의문 때문에 제가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잘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살다 보면은 이 약국이 지금처럼 잘 되지 않은 순간이 올 수 있고, 혹은 내가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랬었을 때 나에게 필요한 수입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 였고요. 두 번째는 젊음의 지금 시간을 내가 약국에 하루 종일 묶여있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약국이라는 공간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의 아메이라는 추가 수입을 통해서 시간을 좀 돈으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저는 7년 뒤에도 약국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저희 약국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위주로 오는 약국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수입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저희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3개가 문을 닫아서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수입이 정말 약국 수입이 반에 반 이렇게 줄게 된 거예요. 코로나는 제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저희 위에 있는 건물에 있는 병원이 나간 것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살면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메이라는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7년 동안 약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확 줄었다면 전 정말로 너무 좌절하고요. 지금 아마 막막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입이 줄었는데 늘어날 수 있는 방법, 병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병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이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입이 이제 병원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약국 수입은 계속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아메이라는 선택을 했고, 아메이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추가 수입을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메이를 정말 제대로 가치를 깨닫고 약국에서 일하는 시간에 제가 페이 약사를 쓰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아메이를 선택해서 아메이를 이만큼 키워놨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7년 전에 저를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또 생각하면 그래요. 앞으로 7년 뒤의 미래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건이 생길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 내가 지금부터 시작한 아메이가 7년 뒤에도 추가 소득 10만원, 20만원, 50만원을 벌고 있는 것보다는 그때는 SP 이상, 파운더스 PT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미래에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수입을 벌게 만들게 도와주고 싶어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전달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수입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약국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추가 수입을 또 적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패턴을 짜야 되는지 소비자 구조라던가 아니면 나의 레그 상황이라던가 나의 다음 회계연도의 플랜을 잡고 있어요. 누구나 다음 회계연도에 갖고 싶은 수입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입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 만들 수 있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만 그건 있어요. 내가 벌고 싶은 그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만큼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벌고 싶은 수입은 큰데 행동은 적다? 그럼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내가 벌고 싶은 그 수입만큼 그 이상의 행동을 내가 여기다 투자를 했었을 때 저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행동과 과정에 대해서는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서 다음 회계년도 모두 결과 내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김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이 친구들은요, 원시인이에요. 어, 원시 시대에서 농경 사회를 거쳐서 1, 2, 3, 4차 그 산업혁명을 거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시대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지금 뭐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기후의 변화도 그렇고 그냥 개인의 생각의 변화도 그렇고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 변화가 많을수록 그 안에 기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아남는 건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변화가 요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능적으로 수세적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귀찮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어, 살아남는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싫었잖아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또 끝나려고 하니까 좀 싫지 않으세요? 물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좀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 좀 안 만나고 살았던 것도 있었고, 코로나 핑계로 좀 밀어놨던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 변화는 또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변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어, 그 변화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양현 사장님께 뭘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이걸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듬뿍 받고, 듬뿍 받고 용기를 얻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라는 착각과 함께 준비해 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변화에 대해서 일단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저의 SNS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고, 그리고 뭐 직간접적으로 저도 또 많은 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또 시도를 통해서 그런 변화를 또 이끌어내고, 또 좋은 결과도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메이 사업을 막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 근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얼른 선택을 하시고 또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메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지난 과거의 그 성공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시대에 맞게 그런 변화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원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원 그래프의 제목은 걱정이에요. 걱정. 우리 정말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하면은 일단 걱정이 앞서죠. 근데 그 걱정 중에 96%는 실제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아니면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96%의 그 꽉 찬 그것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힘 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우니까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탁 드시고 시작해 보시면 돼요.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뭐 커피 스토리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커피를 드시면서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를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시스템도 있고요. 스폰서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원팀도 있습니다. 내가 좀 경직된 사람이다? 그러면 유연함을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 나는 너무 중구난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갈피를 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안에서 원칙을 또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와 시스템과 또 원팀이 함께 하니까 회계년도 잘 준비하셔서 또 사업도 크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용인에 살고 있는 안영원입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가 한 해를 또 바라보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주제를 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아까 이제 조연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고래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번 해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제주도에 국수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행운국수집과 예, 그리고 행복국수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국수, 행운국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끓는데 그게 이제 뒤에서 유튜브에서 뭐 짤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운만 쫓는다. 예, 진정한 행복을 찾지 않고 행운만을 쫓는 그런 부분들을 풍자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조양현 사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길은 모름지기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는다. 예. 어떻게 보면 행운이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봤을 때 제 아메이 사업을 좀 돌아봤습니다. 행운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행운처럼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리고 또 행운처럼 너무나 훌륭하신 스폰서님들을 만나서 또 행운처럼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초반에 사업이 진행이 돼서 또 행운처럼 에메랄드까지 성취를 했고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 속 안에서도 행운처럼 정말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다음을 도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또 어느 순간 행운만을 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서 내가 계속 하고 있는 탱코어 그리고 미팅 참석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된 걸쳐진 이 많은 분들과의 그 소통을 그냥 내가 너무 행운만 찾았다라는 생각을 좀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저도 아까 조양현 사장님 말씀처럼 정답만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정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다시 제 가슴속에 와왔고 그래서 새 회계연도는 그 내가 행복을 정말 찾는다고 하면 행운이 아닌 제가 원하는 그 다음 핀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요즘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가 마치고 나서 회사에서도 이제 바쁜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아메이적으로도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피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제 마음속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아메이, 아까 박상임상이 말씀해 주셨던 기본과 초심을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운 아닌 행복을 쫓는다고 하면 반드시 다음 성취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저희 육금성 식구분들 계시잖아요. 행운처럼 다가오셨고, 저는 이 안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누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운으로서의 리더, 그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새 회계년도 함께 같이 행복을 누리는 저희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살고 있는 김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1년이 아니라 지금 3년이 지났고요.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냥 난 젊어서 천천히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한 5년 정도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정말 40을 앞두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저만 나이 먹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것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저희 이제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조카들이 방학하자마자 하연이를 보겠다고 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누워있을 때는 뭐 이틀도 있고 3일도 있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하루 만에 가더라고요. 힘든지. 근데 이제 그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이들이 좀 그래도 그 이제 부모가 이제 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라왔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어머님이 계세요. 하연이를 봐줄 때. 근데 저희 조카가 외숙모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갖고 아, 그래 보여, 나음아? 왜 외숙모는 왜 시간이 많아 보여? 했더니 자기네 엄마는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쓴대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외숙모는 일하는 시간 나머지는 하연이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그 아이한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아마 너도 얼마든지 너희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정말 너희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정말 너희한테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게 달라 보인대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뭐가 다르냐 했더니 딱 그 두 마디만 했어요. 외숙모가 하연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부럽대요. 정말 거기서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4학년짜리 아이들도 그냥 아이를 돌보면서도 외숙모의 시간, 엄마하고의 외숙모의 차이점을 보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메이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외숙모 그럼 아메이는 뭘 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우리가 좋은 제품을 나눠 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 도와서 그 사람들을 더 도우면 외숙모가 더 성공하는 일이야. 이랬더니 대박, 외숙모 저도 그거 할래요라고 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그 교감 부부거든요. 학교에 그 중고등학교 그 교감 부부 앞에 두고 엄마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겠어. 외숙모는 정말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신우가 지금 이제 학교를 1년을 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육아휴직이 아니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아니면 월급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외숙모는 월급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얘네가 또 한 번에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외숙모,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쩌면 정말 그렇게 비춰지겠구나. 근데 그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았겠죠. 근데 에메랄드 핀이 얼마나 좋냐라고 물어보면 하연이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연이와 저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입이고 그런 수입의 성격이기 때문에 더 좋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 미술학원 내지 않으실래요? 왜냐면 제가 지금 기흥역에 사는데 기흥역에 미술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미술학원 내주세요. 미술가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안 하죠.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누군가에게 더 도움이 되고 물론 미술 교사도 같이 있고 너무너무 뿌듯해요. 뿌듯하지만 지금은 아메이 사업에 더 투자를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시간을 저축하는 길이라는 거를 제가 아메이 사업 10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지금 뭐 어떤 걸로 돈을 더 많이 버냐 사실은 미술 수업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명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인데 줄을 서 있거든요. 그치만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에 시간을 쓰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정말 이게 시간이 아주 무제한으로 추척이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40 다 돼가니까 그걸 크게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잘해온 건 뭐냐면 전 정말 아메이 사업을 즐기면서 했거든요. 즐기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막 진짜 막 그렇게 용 쓰면서 한 적도 있지만 그 용 쓰고 나서의 책임은 다 저한테 줬어요. 누구에게도 너한테 그렇게 아메이를 열심히 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나 정말 10년 잘 살았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10년을 어떻게 내가 정말 아메이 사업을 꾸릴 건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정말 느리게 거북이처럼 10년 뒤에 하더라도 지금의 수입이 몇 배가 이제 인쇄소득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 이병 사장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더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목표를 잡기보다는 지금 이제 많이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업이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밌게 즐겁게 사업을 할 거고 많이 나누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또 이렇게 도약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다행인 거는 저희 웃금성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정말 멋진 4, 50대를 준비하면서 또 저도 더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업하고 있는 이병수입니다. 네, 저는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이제 작년 회계연도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늘 제 이제 핸드폰 그 푸사에 보면 제가 이제 절대 긍정이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싱킹빅 그 원래 그룹 모터가 이제 절대 긍정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희 스폰서 조영현 사장님은 절대 성공 뭐 이렇게 써 있고 저는 절대 긍정 써는데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게 내가 그렇게 카톡 푸사에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한 해도, 이 행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행복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나는 행복할 거야. 계속 행복할 거야. 그래서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고, 비즈니스 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결정해 놓고 무언가 진행을 하면요, 정말 그대로 된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행복하게 비즈니스 했고, 또 저와 같이 하는 분들도 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우리가 뭐 TV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그냥 행복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다 각자가 다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이 안에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예전 사진을 넣었어요. 재밌으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초심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뭐 박사님 사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들이 다 이 자기만의 세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아메이를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것들이 야, 사람도 정말 다양하구나.
각자 고집도 정말 많고요. 각자 생각도 정말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원팀이라는 걸 꾸려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어요. 이런 자리에 미팅에 오는 것도 또 고민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면서도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하면서도 또 고민하는 사람인데, 모든 게 다 뭐 걱정, 고민 이런 것들로 연속인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잘했던 게 뭘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보는데, 처음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 제가 좀 전에 하연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딸을 낳았을 때, 저희 딸도 하연이처럼 아주 건강했거든요. 정말 그 마음. 근데 사실 키우면서 정말 힘들잖아요. 말도 안 듣고, 속썩일 때도 많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이 비즈니스 하면서도 제일 잘했던 게 내가 처음에 아메이를 왜 하려고 했을까? 아메이를 처음에 어떻게 비전을 보게 됐지? 그런 생각들. 다 우리가 이제 퍼센트 핀일 때 또 SP 때 그런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 다 비슷한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고민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선택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그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사진에 보면 조영현 사장님과 저 얼마나 촌스러워요. 둘이 정말 멋대가리 없이 그렇게 만났는데도 저렇게 양복 그때는 항상 입고 저는 이제 왼쪽 가슴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핀을 달고 있고 조영현 사장님은 이제 에메랄드 핀을 달고 있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달고 있고 저 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사진 지금 제 화면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보이죠? 줌으로는 보이죠? 저 헤어스타일 보세요. 저 때는 또 저게 제일 멋있는 줄 알고 저런 착각 속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계속, 내가 저럴 때, 저 때 어땠지? 저 때는 스폰서와의 마음이 어땠지?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어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되뇌이면 다시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밑에 또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뭐 다 우리 북금성에 있는 분들은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 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안영원 김승희 사장이 처음 플래티넘 됐을 때 워커힐에서의 저 사진이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플래티넘이라는 핀이 됐을 때 그때의 모습도 또 생각하고 또 이미자 사장님 지금 보면 완전 사람이 달라졌죠. 모드라보를 진짜 예뻐졌는데 아티스트를 그렇게 쓰고 유티를 그렇게 먹었는데 진짜 예뻐졌으면 좋겠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예뻐졌어. 그래서 저렇게 저 때 모습 또 밑에 우리 신우 사장님이 퍼센트 핀일 때 15%일 때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갔었을 때 그때 그 사진이거든요. 정말 정말 신우 사장 원래 이제 멋있으니까 근데 저 때 또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저 때 저 느낌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저희 도영애 사장님이 아기를 데리고 지금 우리 명선 사장님이 아기 데리고 온 것처럼 저렇게 어린 애들을 데리고 지금 초등학생 다니는데 저 때 그 마음 그리고 또 이남주 사장님이 아파서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고 이제 머리가 또 막 이렇게 자랄 때 절대 저희가 이제 막 상담하면서 SP를 도전하고 플래티넘을 도전할 때 저 모습 그 밑에 이제 조대근 사장님은 지금 엘사를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머리가 나고 저렇게 조대근 사장님이 돈을 여유 있게 흔들어 가면서 저희에게 밥 먹자 밥 사줘 이거 안 하고 밥 먹자 이거 할 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즐겁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 초심만 잘 지키면 된다 하면서의 과정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 스스로 혼자 여러 가지 상상,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상상하다 혼자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처음에 내가 봤던 그 아메이를 제가 저 조양 사장님하고 저 때가 아마 무슨 저희가 세미나 때인가 이랬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앉아서 뭐 봉사할 때인 것 같은데 저 때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파운더스 PT 갈 때였는데 가고 난 다음에 진짜 고민 없었거든요. 왜 고민이 없었냐고 보면 이제 이 사진하고 연결이 됩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라
목표 가지세요, 목표 가지세요라고 하면 왠지 부담도 느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하는데 우리 다 성장하고 싶잖아요. 뭔가 그거에 또 이루어 나가고 싶고 한데 그 초심에 대한 그 사진과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가 가장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너는 언제가 제일 사업이 재밌었고 쉬웠어 라고 하면 목표가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데 그 파운더스 PT 갈 때, 물론 파운더스 사파이어 갈 때도 목표가 있고 그랬지만 그 파운더스 PT 갈 때가 뭐 사람도 많이 없었고 아는 것도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고 늘 자신 없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졌을 때가 어쩌면 제일 쉬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말 갖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뭐 김승희 사장님도 아팠고 우리 이남주 사장님도 건강이 좀 아팠고 이랬는데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서 보면 같이 사업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이 보고 또 저희 지인들도 또 이렇게 아픈 것들 이렇게 보면 아, 사람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서 좋은 생각 가지고 건강하게 비즈니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사장님은 감사하단 말을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늘 하고 있는데 표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감사한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면서 비즈니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파트너가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또 내 스폰서가 조금 저렇게 촌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보냈어도 감사한 거고 그래서 다 감사함을 자꾸 느끼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가 아닌 정말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또 새로운 회계연들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다 같이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줌에 계신 사장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이 영상이 아마 나갈 때쯤에는 제가 한창 진료실에서 진료 중일 것이라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강남하고 서초 일대가 물에 많이 잠기는 피해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이 물이 차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한참 복구 중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큰 일을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만일 내 옆에서 나를 안전하게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아마 위험이 최소화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위험이 적은 곳으로 내가 가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족에도 수입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수입과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지지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가정은 그렇지 못하고 경제적인 추락을 경험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병원의 교수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니까 그 아이들만 키우시던 그냥 전업주부이시던 사모님이 사모님에서 그냥 일반 다른 집에서 일을 해주시는 아주머니와 같이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당장 생활전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매달 버는 돈이 많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안전한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연금 같은 수입이 있다면 정말 생활의 안정 같은 보험 같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연금만 가지고도 국민연금만 가지고 은퇴해서 살아나갈 수는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재정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대안은 아메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양동이가 클 뿐 어떤 재정적으로 독립되기는 좀 어렵고 또 매달 일을 해야지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아메이의 그 가치를 아마 금리에
빗대서 보면은 아메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오른 게 한 3.2% 정기 예금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억의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이자가 한 6,400만 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매달로 나누면 월 한 53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아메이에 놓고 보면 우리가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룹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사파이어 정도가 되면 월 한 50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동안 내가 매년 2억씩 20억을 버는 플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내가 안정적인 소비자, 애용 소비자를 모아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되면 훨씬 더 좋겠지요. 가 더 빠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2억을 저축하는 플랜보다는 우리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가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에만 매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얻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아메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말을 믿고요, 그 아메이에 집중을 해서 새로운 회계연도에는 지금보다 더 그룹이 크고 더 나아지고 사업이 더 성장하는 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 다이아몬드 이유미입니다. 네, 저 제목은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너무 또 강하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8월 달 되면서 이제 다음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1년을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 정말 수고하고 애썼고 이 폭우와 폭염과 그리고 많은 파트너의 거절과 그리고 많은 아픔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견뎌온 내 자신을 참 쓰담쓰담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파트너를 칭찬하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칭찬했지만 내 자신을 참 칭찬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삶이 너무 좋아요. 왜냐? 단순하고 그냥 행동하면 되고 나를 칭찬하면 되고 그냥 해가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바뀐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성공의 큰 장애물이 그 생각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참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혼자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친정아버지가 딱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는 아메이를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 반대했던 모습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서름과 그러한 마음이 막 북받쳐 오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느낀 거는 그때 그 당시에 집에 아무도 없었고요. 전 설거지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사람이 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참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 그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우리 파트너도 그렇잖아요. 왜 비즈니스 안 왔지? 오늘 미팅 안 왔지?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뭐 하나? 뭐 자세가 좀 안 좋아져.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자신도 생각하게 안 오면 안 온 걸로 끝. 그리고 그 사업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걸로 끝.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 때도 참 많은 분들을 못 만나고 미팅 속에 없어서 많이 불안했을 텐데 저는 긍정적으로 코로나 첫 해 때 지금 3년 차잖아요. 첫 해 때
통장에 돈이 쌓여요. 왜냐하면 커피를 안 마시니까. 하루 2잔, 3잔 마셨던 커피가 한 달이 쌓이니까 이게 누적되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하고 밥을 많이 먹자. 내가 무조건 밥을 산다. 밥을 사자. 그래서 언제까지? 100명이 될 때까지 밥을 사자. 그래서 밥을 사다 보면 맨날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밥을 사. 그러면 또 사.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상대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행동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니까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냥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건가? 잘하고 있는 사람, 승자와 패자의 기준은 책임에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 아까 뭐 조양 사장님 나중에 50대, 60대 얘기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저도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60대 뭐를 해야 되지? 비즈니스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승자와 패자의 기준은 책임이거든요. 60대의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 책임조차도. 그리고 내가 그때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 그럼 더블 다이아몬드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목표를 잡고 가고 그 다음에 많은 파트너들과 성장하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항상 스폰서한테 의존하고 파트너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에 감사한 게 뭐지 했더니 저는 아들 둘이 있잖아요. 큰애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페이를 더 많이 받고 갔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말레이시아를 안 가니까 얘는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말레이시아를 가게 됐고 또 우리 둘째는 코로나 때 집에서 공부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 졸업을 하면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6개월의 과정을 또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취업하는 게 수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삼시세끼를 매일 밥을 해줬어요. 근데 힘들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근 20년 동안 하면서 밥 차려주기 어려웠는데 삼시세끼 그래 밀도 있게 지금 차려주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식사를 못 해준 거에 대한 불안, 그런 마음에 대한 빚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걸로 나가고요. 의존성을 벗으로 내가 책임지면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남들과 똑같이 하면 사회 시스템에 의존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 나가서 보면 정부에서 주는 돈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생기는 돈도 많고 다자녀 주는 돈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근데 남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그 의존성만 기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제거하자는 거죠. 그는 미웠던 감정, 두려웠던 감정, 그거는 과거예요. 오늘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요. 비난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에 꼬리를 무는데 나의 마음속에 부정이 딱 들어오면 옛날에는 젊었을 땐 빨리 나가는데 요새는 한참 걸려요. 그 부정이 나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아예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오지 않게끔 하는 분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과감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닥치지 말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데 필요한 거는 실행하는 힘이에요. 내가 생각하거나 재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요새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옛날에 제가 되겠어? 제가 뭐 만나겠어? 했는데 그냥 만나보니까 얘기가 나오고요. 만나보니까 그 다음에 플랜이 나오고요. 걔는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 아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들은 9월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나의 선입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행동해서 실행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물은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에요. 만나서 결과가 나기 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고 무조건 움직이고 행동하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마주하라. 두려움을 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려움과 직면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놀고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랑 이렇게
식사 브런치를 했어요. 다른 분이랑 했는데 요즘 어떻게 후원해요? 그랬더니 자기의 기도 제목은 30대 젊은 부부가 후원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부부가 나왔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미팅 열심히 나오더니 힘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힘들어? 나랑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면 내 비즈니스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워라. 삶 자체는 두려워요. 뭘 하든지. 바깥에 비가 오면 우산 써야 되는데 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나만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를 나는 이기고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 거절, 나를 불편했던 건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8월이잖아요. 9월 회기년도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섭섭했던 거를 우리 그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막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적어갖고 그거 뭐죠? 이거 무슨 불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캠프파이어에 다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막 지난 회기년도에 내가 나를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했던 요소들 있죠, 다들.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상처, 그리고 누구 파트너의 말 한마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억 다 못하잖아요. 그거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회기년도가 됐으면 좋겠고. 요 이거는 책가 아닌데 넘어갔네요. 그래서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중에 뭘 할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힘든 걸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맞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을 생각하고요. 선택하고요. 그리고 리더든 실패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회기년도 8월 달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약하기 위한 기회였고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한 걸음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난 회기년도보다 더 나은 다음 9월을 맞이하고 그렇게 나가는 웃금성의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